물건 대신 경험에 더 많이 투자하라. 사들인 물건은 어떻게 공중분해되는가? 마이너스 행복. 당신의 자동차는 당신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가? 0점에서 10점까지로 점수를 매겨보라. 자동차가 없다면 집이나 노트북에 점수를 매겨도 좋다. 심리학자 노부트 슈워츠, 데니얼 카너먼, 스우징은 자동차 소유주들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고 그 대답을 자동차 가격과 비교했다. 그러자 비싼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일수록 점수를 후하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BMW 7 시리즈의 주인은 포드 에스코트 주인보다 50%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뭐 나쁘지 않다. 차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으니 행복감의 형태로라도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제 약간 다르게 물어보자. 최근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가? 이 역시 앞에 심리학자들이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던진 두 번째 질문이다. 그런데 대답을 자동차 가격과 비교해 보았더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자동차 가격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똥차를 몰든 고급차를 몰든 상관없이 점수는 바닥을 쳤다. 첫 번째 질문은 자동차 가격과 그로 인한 기쁨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고급차일수록 더 행복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고급스러운 자동차라고 해서 운전자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첫 번째 질문에서 당신은 자동차 자체를 생각했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다. 운전 중에 한 전화통화, 꽉 막힌 길, 멍청한 앞차 운전자, 운전하면서 떠올린 고민들, 간단히 말해 자동차를 생각하면 자동차가 즐거움을 준다. 그러나 운전은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초점의 오류다. 당신이 사들이는 모든 물건들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X를 생각하면 X가 인생에 미치는 효과를 굉장히 과대평가하게 된다. 별장, 최신 평면 텔레비전, 루이비통 구두 등에 초점을 맞추면 그 물건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다. 그러나 날마다 사용하다 보면 그 물건이 미치는 행복 효과도 반감되어 버린다. 여기에 역생산성이 추가된다. 역생산성은 당신이 구입한 좋은 물건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 금전적 숨은 비용이자 그런 물건들의 은밀한 부작용을 말한다. 그렇게 따져보면 그런 물건이 가져오는 행복감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믿기 힘들다고?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교회에 멋진 고급 저택을 구입했다고 치자. 이사해서 처음 3개월 동안은 방 15개짜리 저택 구석구석을 사용하고 세세한 곳에 즐거워한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주변의 모든 것들에 익숙해지고 그저 일상에 정복당하여 눈앞에 닥친 다른 일들에 골몰하게 된다. 방 15개짜리 대저택과 시내 중심에 있던 방 4개짜리 아파트의 생활 규모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를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 장원을 손질해줄 사람도 필요하다. 장보기도 과로사는 불가능하며 출퇴근에 하루 2시간씩 소요된다. 그렇게 당신의 아름다운 저택이 주는 행복감은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오히려 손실 상태가 된다. 행복감 결산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이다. 물론 앞의 저택은 가상의 예이다. 하지만 정말로 구체적인 예도 알고 있다. 내 친구 한 명은 요트를 가지고 있다. 아니, 가지고 있었다. 최근에 팔았으니까. 어쨌든 요트는 그를 약간 더 지혜롭게 만들었고 그는 요트 주인이 가장 행복한 때는 바로 요트를 구입한 날과 요트를 팔아치운 날 이틀 뿐이라고 딱 잘라 말하게 되었다. 자, 이제 좋은 삶을 원한다면 구입을 자제하는 편이 좋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초점의 오류와 상관없는 효용을 자랑하는 재화도 있다. 바로 경험이다. 행복한 경험을 할 때는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 동원하게 된다. 그러므로
물건 대신 경험에 더 많이 투자하라.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경험은 뭔가를 사는 것보다 돈이 더 적게 들고 역생산적인 효과도 없다. 책 읽기, 가족과 소풍 가기, 친구들과 카드게임하기, 물론 주머니 사정이 좋아야 하는 경험들도 있다. 세계여행이나 우주비행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그럴 만한 돈이 있다면 그 편이 포르쉐를 수집하는 것보다 더 나은 투자일 것이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직업도 경험이라는 점이다. 직업 활동은 포르쉐를 운전하는 동안 포르쉐가 생각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리듯이 단순하지 않다. 일은 우리의 생각을 온통 차지하고 계속해서 집중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좋지만 자신의 직업을 싫어하는 경우는 꽤 문제가 된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싫어하는 일에서 주의를 돌리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내가 작가가 된 것은 이런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글쓰기를 무척 좋아한다. 그 결과물인 책보다 그 행위 자체가 내겐 훨씬 중요하다. 물론 새 책이 나와서 처음 손에 들면 그때마다 기쁘다. 하지만 곧 책은 책장으로 사라지고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은 이미 다음 책으로 옮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일은 없다. 특히나 그렇게 번 많은 돈을 경험 대신 물건에 쏟아붓는다면 말이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표현했다. 복통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은 돈과 결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황을 막론하고 비참한 일이다. 이미 부자가 되었다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경험이다. 대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초점이 오래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다. 해가 나는 날이 있으면 흐리고 비가 오는 날도 있다. 하지만 흐린 날들이 주를 이루면 안 된다. 구름이 몰려오면 계산을 시도하라. 그마저 잘 안 되면 결단을 내려라. 인간관계, 특히 배우자 관계는 결코 생각의 뒤편으로 물러나지 않는다. 우리는 물건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경험에 미치는 효과는 과소평가한다. 집에 대한 생각은 다른 일상적인 생각의 불협화음에 묻혀 사라진다. 경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벌써 루이비통 신발을 샀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최소한 의식적으로 그 신발을 생각하며 기뻐해보라. 아침마다 구두를 솔질하고 약을 칠해 윤을 내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른 것 말고 새로 산 이 멋진 구두를 떠올려라. 그러면 초점의 오류가 예외적으로 행복감을 물씬 불러일으켜줄 것이다. 결국 인생에서 내가 오롯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경험뿐이다. 그러므로 좋은 삶을 원한다면 경험에, 특히 행복한 경험에 더 많이 투자하라. 롤프 더빌리 저자의 불행피하기 기술이라는 책이었어요. 요즘 들어서 부쩍 자주 꺼내보는 책인데요. 그냥 좀 인생을 똑똑하게 살고 싶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서 막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들춰보는 책인데, 또 제가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뉴질랜드. 돈을 괜히 썼나라는 생각 들다가도 내가 언제 그런 풍경, 아름다운 것들을 나서서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주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안 돌아다녀서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 도시에만 있기 때문에. 근데 몇 번 이렇게 로드트립을 가보기도 했는데 뉴질랜드는 좀 넘사로 진짜 무슨 뭐랄까 스테로이드 맞은 것처럼 너무 신기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내가 앞으로도 계속 생각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물론 전에 거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동료들이랑 별로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 명이 총 갔는데 나머지 그 2명은 이제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저는 양쪽에서 이제 중재를 하려다가 포기하고 저는 다행히 먼저 돌아오게 돼가지고 좀 시간을 덜 보냈어요. 그 친구들이랑. 근데 그 둘은 완전히 이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끼어가지고 좀 애매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풍경이 예뻤던 거는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온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아름다움을 그냥 추억할 수 있고, 나라에 대한 그 풍경, 기억 이런 게 남는 것 같아요. 음식도 그렇고요. 근데 샀다가 팔았던 물건들, 그러니까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샀다가 팔았던 물건들은 나 그거 있었어. 근데 팔았어. 이거 외에는 맞아. 이 요트 주인처럼 이 저자가 말하는 친구가 요트 살 때랑 팔 때가 제일 기뻤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팔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노력은 했지만 안 된 거예요. 그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 거고. 살 때는 엄청 기뻤죠. 막 배송되고 이럴 때 막. 근데 또 팔 때도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시원하다.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돼.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한. 저도 그런 게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요트급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사기 전에는 막 안달나고 막 그랬다가 사고 나니까 솔직히 몇 년이 뭐야, 몇 달을 몇 달이 뭐야, 몇 년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거 정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인간관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왠지 이랑 잘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막, 뭔가 어디가 이상해. 그래도 막 그 희망, 이런 것 때문에 잘 지내보려고 하다가 결국, 야, 진짜 미치겠다. 아니다. 차라리 혼자 지내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것들을 잘 피하셔서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